이제 그 외에 유용한 기능들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쓰는 몇 가지 기능들을 말씀드리는데 요 에딧 메뉴에서 플립 호라이전틀 요거랑 플립 버티컬 이게 있어요. 이게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얘가 지금 여기 그림이에요. 이거를 좌우 반전 누르면은 좌우 반전이 되죠. 그리고 상하 반전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히고, 이거는 단축키가 있어요. 보시면은 Shift H, Shift V 이거 누르면은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게 아웃라인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에딧 메뉴에 있는데 에딧 메뉴에서 FX 누르면은 아웃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말 손쉽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쁘거든요. 약간 스티커 같은 느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퀘어랑 있고 여기 서클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점이 찍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색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 컬러, 여기서 이렇게 컬러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쁜데 보라색 이쁘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adjustment, 여기에 hue, saturation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HSLA 이렇게 4가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H는 이제 색상 바꾸는 거, 요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색이 바뀌고요. 요 S를 바꾸면은 이렇게 채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면 흑백이 되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이제 더 쨍한 그림이 되는 거죠. L은 약간 그 밝기라고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쫙 당기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쫙 당기면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거고, 알파, 이거 A는 알파거든요. 이거는 왼쪽으로만 되네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색을 바꿔볼 수 있어요. 약간 좀 회색빛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채도를 약간 떨어뜨리고 이렇게 파란 계열로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색상을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에딧에서 인버트 누르시면은 색상 반전, 그거 알죠? 이거 반전시키는 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텍스트도 쓸 수 있기는 해요. 텍스트는 여기 에딧에서 인서트 텍스트 이거를 누르거나 T키를 누르면 되는데, 솔직히 근데 에이스프라이트는 텍스트 쓰기는 진짜 안 좋아요. 만약에 써볼게요. 헬로우 치고선 쳤잖아요. 이거를 수정을 못해요. 지금 새로 그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이제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수정이 불가해서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그림 프로그램에서 편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는 텍스트는 조금 쓰기가 별로입니다. 이거 플러그인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리고 캔버스 돌릴 수 있죠. 스프라이트 여기에서 로테이트 캔버스 이거 하면은 여기서 180도 돌리기, 90도 돌리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돌린다기보단 캔버스 자체를 돌렸다, 이것도 있고, 아까는 그림을 좌우 반전한 건데 여기서 로테이트 캔버스에서 캔버스 호라이전틀 이걸 하면은 이거는 캔버스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그림들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대칭이라 보이기 힘들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냥 그림 하나를 Shift H 해가지고 좌우 반전하면은 얘만 좌우 반전된 거거든요. 딴 건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캔버스 좌우 반전하면은 캔버스 자체가 돌아갔기 때문에 다 바뀌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뷰 말씀드렸는데 프리뷰가 뭐냐면은 뷰 메뉴에서 프리뷰 요거를 키시면은 프리뷰 창이 나옵니다. 미리 보기죠. 제가 이게 아무리 그림을 막 이렇게 움직여도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수정하면은 수정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고정된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또 쓰는 데가 여기서 재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리뷰 내에서 재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속 재생을 시키면서 애니메이션 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또 누르면은 재생 멈추고. 그래서 그 프리뷰 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캔버스 움직이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요. 이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에이스프라이트 밖에다가도 꺼낼 수가 있어가지고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안 쓰면 이렇게 끄면 되고.
그리고 요건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에이스프라이트에서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리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드 키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뷰에서 쇼에서 그리드 키고 나서 그 선택 툴 있죠. 선택 툴을 가지고 요 그리드 안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 그리드만큼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요 그리드만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게임 만드시는 이런 식으로 타일 크기만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 쓰실 그런 기능인데, 또 여기서 그리드에서 스냅 투 그리드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선 선택을 하시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그리드에 착 붙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요 모서리만큼, 요 네모칸 만큼만 선택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그림 그릴 때도 요 모서리에밖에 안 그려져서 그림 그릴 때는 쓸 게 아니고 이게 선택해서 옮길 때도 이렇게 그리드 단위로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거 끄시면 돼요. 안 쓰실 땐. 그리고 저희 단축키 설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에딧에서 프리퍼런스가 아니라 키보드 쇼컷 들어가시면은 창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스크립트라는 걸 또 쓸 수 있거든요. 스크립트는 근데 약간 좀 심화라서 스크립트가 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익스텐션이라고 확장 기능? 약간 그런 거를 에이스프라이트에서 쓸 수가 있는데 되게 종류가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뭐 여기 막 FX 특수 효과 이런 것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타임 트래킹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작업을 몇 시간 동안 했는지 그거 알려주는 기능, 되게 짜잘한 기능도 많고 재미있는 기능들도 많고 신기한 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다 영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크립트라는 거고, 스크립트도 있고 이제 프리퍼런스에서 익스텐션 여기에서도 있고, 그리고 아까 팔레트 설명하면서 그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레트를 막 이것저것 선택을 했잖아요. 팔레트 위에 요 아이콘 프리셋이라고 써 있는데 요 아이콘 누르시면은 그 미리 세팅된 팔레트들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에이스프라이트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고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구글 UI 이런 것도 있고 게임보이 이런 것도 있고, 게임보이 이런 걸 선택하시면은 게임보이가 그 4가지 컬러잖아요. 요거 갖다가 내가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게 저희 로스펙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 팔레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말고도 그냥 다른데 팔레트 이쁜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는 팔레트가 많이 모여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른 데서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로스펙에서 여기 팔레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림까지 이렇게 예제로 주셔가지고 이 팔레트 쓰면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겠다, 이거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시고서 뭐 마음에 드는 컬러 팔레트가 있다, 뭐 이런 거 괜찮다 하면은 여기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는데 여기 PNG 이미지 32배율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옵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팔레트 옵션에서 로드 팔레트 이거를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다운받은 그 컬러 있죠? 그거를 열어주면은 바로 팔레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불러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팔레트 불러와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그림을 그냥 불러오면은,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불러온다고 하면은 그 그림에 있는 색들이 뽑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감의 그림이 있으면은 그거를 불러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팔레트로 뜨니까 또 그거 활용해가지고 비슷한 색감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레트 원하는 거를 또 만들어서 등록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팔레트를 세이브 팔레트 해가지고 파일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프리셋이나 디폴트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디폴트로 하면은 로드 디폴트 팔레트 했을 때 요 팔레트가 뜨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으로 세팅해둔 팔레트가 있어서 디폴트 하면은 제가 설정한 팔레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게 GIF를 열어볼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 올려볼게요. GIF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프레임이 다 떠요. 그 GIF 속도에 맞춰서 프레임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프레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 공부한다 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움직일 때 중간에 어떻게 그렸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유용한 거,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타일 모드라는 건데, 타일이라고 픽셀 게임 만들 때 아까 그리드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하나를 타일이라고 불러요, 게임에서는. 그래서 요게 지금 저 한 칸에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 편한 기능이 타일드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스 엑시스 이거를 누르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보시면은 지금 요 한 장의 그림이 X축으로 Y축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그리면은 지금 여기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 그릴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게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똑같은 게 9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한 칸이 9칸으로 돼 있는 거고, 요 한 칸을 수정하면은 모든 칸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연결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따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연결된 패턴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경 그릴 때 진짜 많이 써요. 이것도 거의 게임 관련된 건데 반복되는 타일 그릴 때 많이 쓴다. 그리고 요거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심메터리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거울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메터리가 체크가 되면은 여기에 추가로 3가지 아이콘이 떠요. 여기 이렇게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추가로 뜨거든요. 여기서 호라이전트 심메터리를 키면은 이제 이렇게 좌우로 거울 모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막 이런 복잡한 패턴 그리는데 완전 꿀이죠. 그리고 여기 3번째 버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 점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 누르고 리셋 하면은 센터로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맘대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쓰다가 센터로 가고 싶어 하면은 요거 센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끄고 싶으면은 여기 심메터리 옵션 요거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타일 맵이 있어요. 타일 맵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됐는데 타일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서 레이어 칸에서 오른쪽 클릭 뉴 하면은 뉴 타일 맵 레이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타일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에이스프라이트가 아무래도 픽셀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라 그런 기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일맵 레이어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뉴 타일셋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드 사이즈 정하는 거예요. 저는 16픽셀을 기본으로 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어드밴스드는 뭐 건드릴 거 없어요, 사실. 조금 더 뭐 설정을 하실 분들은 설정하시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뉴 타일맵이 생성이 되는데 아까 여기가 컬러 팔레트였잖아요. 여기는 타일 세트, 타일맵 팔레트예요.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드에 그려진 대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려진 대로. 그래서 여기 타일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팔레트에서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요거를 타일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게임 만들듯이 이렇게 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 만들면서 써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또 요것만으로도 좀 복잡한 기능이라서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출력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사실 출력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영상 2개에서 출력하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거 출력하는 거.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출력할 때, GIF 출력할 때 저희가 PNG랑 JPG 그것만 출력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GIF로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이 되는 GIF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as를 합니다. 익스포트 하시고선 이름 정하고 확장자 정한다고 했죠. 여기서 파일 형식에서 이거를 GIF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
네, 그냥 써니라고 합시다. 그리고선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랑 확장자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리사이즈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퍼센티지만 맞추고, 그리고 약간 또 꿀팁인데 여기서 제가 슈팅이라는 요 태그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전체를 출력하면은 전체가 플레이가 될 테니까 요 슈팅만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프레임 있죠. 프레임에서 여기 보시면은 슈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 태그 안에 있는 것만 뽑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익스포트 합니다. 그리고 창이 하나 더 떠요. 애니메이션 출력할 때는 하나가 더 뜨는데 여기서 요거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 번만 재생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걸 체크를 푸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무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써니라는 이름으로 이게 만들어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써니라는 이름으로 얘가 지금 GIF로 이렇게 뽑힌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것만 뽑혔죠. 전체가 뽑힌 게 아니라 이렇게 태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 저희가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익스포트 에즈 밑에 스프라이트 시트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뜨는 건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넌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가 지금 32 곱하기 32 픽셀이에요. 요게 이렇게 쭈루루루룩 있어서 36개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장에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6개가 지금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게임 만들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테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열 개수 별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컬럼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해요. 10 하면은 여기 10칸짜리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4 하면은 이렇게 4칸씩 정렬이 됩니다. 저는 이게 4개씩 만든 거라서 애니메이션 하나당 4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4칸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멀지 듀플리케이트 이거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중복된 걸 지워줘요. 여기 세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중복된 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빈 공간이 있을 때, 빈 칸이 있을 때 없애주는 거겠죠? 저는 지금 빈 칸이 없어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빈 칸 한 칸이 더 있었다 하면 이걸 잘라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원하는 레이어만 뽑을 수도 있고 원하는 프레임만 뽑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까 태그 막 되게 많았잖아요. 내가 왼쪽으로 걷는 것만 뽑고 싶어 하면은 요것만 이렇게 뽑히고요. 올 프레임으로 하면은 다 뽑히고, 이 레이어도 제가 아마 2가지로 나눴을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조금해서 제가 눈 레이어랑 몸통 레이어랑 이렇게 따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비저블 레이어 하면은 다 뽑을 수 있고, 지금 딱 키면은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뽑으려면은 오픈 스프라이트 시트 이걸 하고선 익스포트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이 뜨고 요거를 PNG로 저장을 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as 해가지고 PNG 해서 이거를 따로 이름 바꿔가지고 익스포트 하면은 이 스프라이트 시트가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요게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겁니다. 보통은 안 쓰고 게임 개발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씩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업하다가 내가 뭘 눌렀는데 툴바랑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서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컨트롤 F키를 누른 거거든요. 컨트롤 F키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나와요. 뷰에서 어드밴스드 모드 하고 컨트롤 F 이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창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 모드가 초보분한테 이게 갑자기 뜨면은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갑자기 달라졌어. 그래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컨트롤 F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2번 누르면은 다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은 레이어 창이 사라집니다. 레이어라고 계속 부르긴 하는데 이거를 에이스프라이트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탭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푸시면 없어지고 체크하면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풀스크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잘려 보이는데 풀스크린 한 거거든요. 뷰에서 여기 풀스크린 모드 이거 하시면은 풀스크린으로 바뀝니다. 화면에 꽉 차게 바뀌고요.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헬프가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헬프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튜토리얼이 또 있거든요. 에이스프라이트 내에서 튜토리얼로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옛날부터 찍어온 그런 튜토리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도 있고 컬러 팔레트, 세이브 익스포트 막 이렇게 다 있으니까 데모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요것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헬프에서 다큐멘테이션 요게 있어요. 요거는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위키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하면은 에이스프라이트 웬만한 건 다 기능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